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휴장이었고요. 유럽 증시 열렸는데 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약간 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었고, 특징적인 건 영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 부합했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게 특징적인 뉴스 정도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뭐 우리 증시는 어제 막판에 하이닉스가 좀 밀리고 배터리와 제약주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일시적인 어떤 현상인지 추세가 되는지 오늘 장에서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유럽은 오늘 뭐 이렇게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미국이 휴장일 때 유럽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근데 물가지표 발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한 것 같아요. 그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국이 2.0%로 보통 이제 중앙은행들이 물가지표 목표로 할 때 2.0%를 기대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목표가 도달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근원은 3.5인데 어쨌든 2.0% 도달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서비스 물가가 높아서 뭐 바로 금리 인하는 못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물가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연착륙, 금리 완화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글로벌 증시에 좋은 신호들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들도 계속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 많이 봤잖아요. 근데 TSMC에 대한 어떤 주목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JP모건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1160대만 달러 기준으로 뭐 그 목표 주가 상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이거 오타났네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공급자로서 AI가 확산되는 거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을 보면 이제 미국의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넘겼다라는 어떤 분석도 이제 이런 어떤 흐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뭐 지금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 되는 것도 놀라운데 TSMC가 버핏의 회사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게 주요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 대부분 채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미국 증시를 6월 과거 1950년부터 작년도까지 6월을 하루하루 올랐다 내려갔다 다 쪼개서 봤더니 6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미증시는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굳이 추정을 해보면 조정을 보이는 게 27일 정도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제일 기준으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는 좀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먼저 좀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결제일 기준으로 매도가 다 나간 다음에 뭐 28, 29, 30 요때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결제일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저 때부터는 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 좀 밀리는 시기라 이게 이제 그대로 갈 수 있을까? 미국이 진짜 통계대로 빠질까? 이렇게 이제 좀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 이제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서는 미국이 빠질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주장도 일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증시는 그 업종별 흐름에 좀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농심같이 이제 뭐 K푸드 그래가지고 한동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잘 보시면 농심이 꺾이기 시작하는 시점 이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 자동차하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제가 뭐 화장품은 최근에도 강하긴 합니다만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푸드 이런 종목 K뷰티, K푸드 이런 종목들은 일부는 일종의 인버스 역할을 좀 한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현대차가 살아나면서 식품주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6월 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그린 건데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두 개가 움직이고 있고 또 어저께 막판에는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좀 막판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각도상 보면 뭐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종목보다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군들이 코스피 쪽에서는 좀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증권주까지 이렇게 4개 업종이 좀 살아나서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그동안에 많이 쌓여서 좀 단기적으로 선물을 조금 숨고르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도 조금 분화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6월로 볼 때 좀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뭐 6월에 많이 올랐다 싶은 업종 종목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제약주가 좀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반 전기전자 이거는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일반 전기전자에 들어가는데 6월 초반에 좀 힘을 냈다가 이제 계속 흘러내렸죠. 그러다가
어제 막판에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게임주는 그 좀처럼 이제 반응이 잘 나오지 못하고 있고, 엔터주들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코스닥 시가총액이 큰 거는 2차 전지 반도체 제약이잖아요. 네, 근데 이쪽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종목들별로 건드리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조금 나은 또는 이제 빠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외 종목군들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집중을 안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좀 들쭉날쭉하거나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빅3, 그러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안에서 좀 돌 가능성이 있어서 이쪽들의 어떤 종목 흐름은 지속적으로 오늘 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에서 매수한 종목군들을 좀 봤거든요. 그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이제 알테오젠 제일 많이 매수했고 에코프로가 외국인들 쪽에서는 2위에 올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리노공업이라든가 이런 쪽 쭉 깔려져 있어서 그 굳이 업종으로 따지면 뭐 대형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몇 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종목들 껴 있고 뭐 하여튼 종목들별로 보면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배치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 플러스 반도체 뭐 이런 쪽의 구성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2차 전지 대형주들도 몇 개, 그러니까 빅3 고르게 좀 담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종목수로만 놓고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 조금 더 많은데 조금 새롭게 그동안에 좀 쉬고 있다가 이제 올라서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포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었고 그 외에 뭐 의료 기기 업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포진해 있는데 외국인들 쪽이 2차 전지에 좀 들어가 있다면 기관 쪽은 2차 전지가 상단에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엔캠이 있긴 하지만 이제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 기관은 약간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외국인들은 반도체 제약 2차 전지를 좀 고르게 담는 그런 형태로 보인 게 양쪽의 좀 특성이었다. 종목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 좀 세게 들어와서 이게 오늘 장에서도 뭐 선물 매수를 폭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동시다발적으로 올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느 업종이 좀 버티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지 좀 구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어저께 25만 원, 물론 25만 원 근처 안전히 근처까지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근처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움직임, 이게 이제 다른 종목하고 또 연동이 돼서 재차 올라갈 거냐, 아니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엇갈릴 거냐, 뭐 아니면 이제 이게 2차 전자가 엇갈릴 거냐, 그러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시소 관계에 있는 종목이 뭐가 되는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5일 연속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예, 상승 종목보다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두 주체가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막판에 조금 상승 종목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나마. 예, 그나마 하락 종목이 줄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틀 연속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조금 뒷부분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그런 조짐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어제 대비 하락 종목 수가 확 줄어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막판에 반도체 주춤, 2차 전지 제약이 좀 올라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게 뭐 그냥 막판에 잠깐 담아낸 건지 아니면은 한동안의 어떤 키 맞추기 사이클이 걸리는 건지 그래서 오늘 어제 막판에 올라왔던 제약과 2차 전지주들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고정적으로 계속 기록에 남기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제 시가총액 탑10 예, 코스피 시가총액 탑10 종목군들을 제가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근데 2022년부터 제가 그 이전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최근에 3년을 좀 보면 삼성전자는 뭐 계속 1인데 보시면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요. 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LG에너지 솔루션은 한때 140조 원에서 112조 원, 80조 원까지 줄어들었죠. 뭐 근데 바이오는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가총액 규모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큰 줄기로 보면 반도체는 최근에 예, 계속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고 2차 전지는 줄어들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오락가락하고 있고 자동차는 늘어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이 좀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그 상단에서 없어진 종목들도 좀 있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서 LG화학이 지금 작년도 상단에 있던 종목군이 없어졌잖아요. 반면에 이제 등장한 종목이 KB금융 네, 이런 종목이 탑10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놓고 보면 반도체 약진, 2차 전지 하락, 그다음에
자동차 상승, 그 다음에 밸류업 관련된 금융주들의 상승, 뭐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근데 뭐 이게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군들이 또 코스피에서는 이런 종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이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방산은 아직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좀 이런 구도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올해 20조 원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괜히 산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놓은 종목들, 그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코스닥의 종목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